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이 저도 이제 뭐 의학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신경은 뭐 나름대로 방법들이 많이 있어 컨트롤도 되고 나는데 한번 저번에 말씀했지만 야 호르몬을 잘 모르겠다 이거. 그렇죠.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다는 단계하면서 아직까지 신기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뭐 조절이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강화시키고 어떻게 해서 이게 아직까지 덜 알려져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얼뜻 그래도 하여간 호르몬은 정신적인 거를 잘 균형 있게 이렇게 하면서 호르몬을 우리가 자극하거나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것까지 못해도 음식물을 잘 그것도 영향도 미치고 그다음에 자연하고 접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변화시키는 음식 같은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건 긍정성과 행복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높이는 게 세로토닌이잖아요. 세로토닌의 성분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많이 든 음식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바나나, 뭐 우유, 견과류, 뭐 등푸른 생선, 콩 이런 것들을 음식을 먹으면 상당히 좋아지고요. 또 도파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잖아요. 도파민은 알다시피 기쁨, 또 열정 이런 것들을 가지는데 이런 거는 또 페니라민하고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 액시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당근이 아니라 육류죠. 육류. 그래서 우리가 육류를 그래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이 콩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 그다음에 이 오메가 이제 그 불포화지방산이라고 그래서 생선류,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통해서도 이런 이 도파민, 어떻게 보면 열정과 기쁨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노년이 되면 이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게 되고 너무 릴렉스 해가지고 긴장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긴장은 오히려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능력도 키워주고 또 적당한 긴장은 몸이나 이런 것들에도 활력을 주는데 그런 긴장을 하지 않는 그냥 한 상태가 되면 커지잖아요. 그냥. 더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그래서 적절한 아침에 제대로 제 시간에 일어나고 또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 산보 이런 것도 규칙적으로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지적인 것을 높이는 활동, 뭐 독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실 노년에 그런 취미가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미나 같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생명이 어떤 누가 이제 그 책을 쓴 걸 봤는데 생명은 율동이다, 뭐 느낌이지, 뭐 근데 참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우리가 뭐 음양 컴퓨터도 0101 하여간 뭐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규칙적인 변화인데 노년이 되면 사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자기 스스로 약간 좀 이렇게 타임테이블 해가지고 딱 루틴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또 그게 좀 자연적인 리듬하고 맞으면 더 좋고 그래서 몸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졸라 술을 먹었어. 근데 아침이 퍼지면 끝도 없어 그냥. 오버해도 되는 거가 있는데 아침에 힘들지만 일어나고 세수를 하면 뭔가 정신이 나면서 이빨 닦으면 또 그다음 뇌에 또 적이 돼요. 그렇죠. 뭐 기분이 좀 적이 되고 그다음에 막 막 나가면 그때부터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면 오전 한 11시면 다 몸이 좀 풀렸어. 오히려 그냥 누워 있어. 좀 풀릴 때까지 좀 자야 되겠다. 그러면 오후가 돼도 전혀 안 풀려.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세요? 전혀 안 풀려 전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적절하게 계속 이렇게 루틴을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계획을 짜고 그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서예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활동, 자기 취미 활동이죠. 뭐 사진을 찍는 것도 좋고요. 그런 취미 활동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제 친구 중에 이거 방송 보면 저 녀석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운동하다가 자기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서예를 한대. 그러면서 야 너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엄청난 운동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얘는 서서 아니 그렇게 안 되고 딱 해갖고 딱 이런 거 안 되잖아. 근데 딱 위로 딱 해가지고 꼿꼿하게 서가지고 이거 한 2시간 하면 거의 발 둥그래요. 그리고 온몸에 근육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서가지고 딱 온몸에 근육 딱 돼갖고
이 한 획 한 획 할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집중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운동이 된다네. 그래서 내가 또 들어보니까 말이 돼. 그거 딱 만져봤더니 이게 돌덩이야. 그래서 내가 야 옛날에 이 문인들하고 무인들 모였는데 문인들이 그 장난 아니었겠다. 그렇죠. 진짜로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저것도 상당한 응? 뭐 그런 거 뭐 나오잖아. 무역에서도 뭐 붓감 탁 던지면 그게 칼보다 더 세고. 그래서 그런 루틴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노년이 되면 기억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게 대화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독서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어떻든 그 변화, 뉴스, 요즘에 하는 이런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이니까 사실은 연구도 하고 뭐 인터넷도 뒤지고 또 뭐 유튜브도 뒤지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축적이 되잖아요. 자기의 지식이. 그런 작업 자체가 뇌를 특히 해마를 위축되지 않게 하는. 근데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이제 동아리 같은 거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 아까 관계성. 관계성이 중요하고 또 자기가 취미 이 문제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무엇인가. 혈액순환은 그러니까 동물적 신경 갖다 이렇게 팔다리 오감과 동물적 신경 팔다리 써가지고 의식신경이지.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혈액순환을 시키다면서 전체가 이렇게 할 그런 것도 되지만 이를테면 가장 그 중추는 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게 하고 전체가 다 잘 되는데 잘 되는 거죠. 뇌 혈액순환을 가장 좋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 좋은 방법이 뭘까 했더니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그치고 막 재밌으면 그치고 하면 그게 도파민을 높이는 얘가 그냥 최고의 방법이지. 최선을 다해서 얘가 잘 돼. 신경 전달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돼. 신경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 그래서 내가 자기가 좋아하고 취미가 계속 만들어 그렇게 계속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치매 방지에 최고 아닐까? 그런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뭘 하기도 하고 동아리가 돼야 또 좋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노인끼리 하나? 젊은 애 같이 껴갖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술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미술관을 정기적으로 동아리가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진이 또 취미가 있으신 분들도 그럴 수가 있고 또 그림 같은 거 하면 소에 아까 말씀을 했지만 그거 하면 또 같이 전시회도 같이 하고 그럼 거기서 또 성취감 같은 것들 도파민 팍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신경전달 물질 말씀을 드렸지만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을 그 긴장하면서 나는 네프린. 그러니까 루틴을 만들고 우리 시청자분들 외우려면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니까 긴장하면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니까 의미를 갖는데 가치 있는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노르에피네프린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사람을 긴장하게 해가지고 더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노르에피네프린 집중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너무 릴렉스하지 않고 딱 이렇게 루틴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전부 노르에피네프린을 높이는 거예요. 도파민은 자기 좋아하고 재미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발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 그게 도파민 높이고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은 리듬 있는 운동, 적당한 산보, 햇빛, 충분한 수면을 잘 취하는 것도 세로토닌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세로토닌하고 자꾸 바뀌거든요. 변화가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면 멜라토닌이 높아져서 그게 또 세로토닌이 젊었을 때는 행복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 해도 잠 잤어요. 전 정말 잘 잤어. 푹 잤어. 2시간만 자도 개운했는데 그렇죠. 질이 아주 떨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불면증이 많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노년에 그러니까 뭐 좀 민감해졌는데 그래도 좀 잘 자기가 불을 꺼야 되겠더라고. 옛날에는 불 안 꺼도 그냥 훌쩍 잘 잤는데 잠을 자려면 불을 꺼야 좀 시원해야 돼. 시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을 꺼야 돼. 왜냐면 이 껌껌해야지 멜라토닌이 나와요. 이런 빛이 있거나 그러면
멜라토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코티졸을 낮춰야 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릴렉스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갑고, 그러니까 좀 시원하고, 그다음에 어둡고 이렇게 하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단어가 근데 그건 아니겠지. 음습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두운 것만데 습은 아니고 음건 건조하면서도 차갑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스트레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어떤 신체적 또는 어떤 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난 몰랐는데 그럼 만약에 스트레스 지수가 있다면, 객관 지수가 있다면, 내가 좀 상당히 이런 거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좀 그런 거라면 어떤 변화가 좀 오면 우리가. 우선은 뭐, 각각으로 나눌 수가 있죠. 신체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는 이제, 그 피부가 자꾸 가렵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꾸 넘어진다든지, 이게 다 스트레스 사인입니다. 넘어지는 거? 네, 넘어지는 것들도 이게 균형이나 이런 감각이 잃어버리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든 자꾸 잊어먹고 건망증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다. 그 건망증 치매도 일종의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죠. 해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해마를 좀 좋게 하는 거. 이건 주물러, 마사지 괜찮아. 옛날에 이게 여기 이쪽에 해마가 있다 해가지고. 어떤 해마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해마를 높이는 거니까 자주 기억하고 사람 만나서 또 그것도 또 기억하고 이러기 때문에 책 읽고 이런 지적 작업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그 디지털 같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무조건 다 기억을 했잖아. 저도 옛날에 전화번호 거의 다 기억했는데 이제 집 번호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이게 환경 자체가 해마를 운동시키는 게 너무 지금 적어. 그래서 치매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 디지털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AI 시대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의도적으로 AI 시대에 오래 살면서, 오래 살잖아 또. 그러니까 더 이제 해마 운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 서로 그런 것들도 좋죠. 우리 학습지처럼. 그 다음에 이게 색깔 칠하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아기 아이들 이렇게 색깔 칠하잖아요. 자기에 맞춰가지고 그리면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이거 퍼즐 맞추기. 저는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순발력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나 옛날 게 항상 좋아 보여 늙으니까 옛날에는 우리 장학 퀴즈 할 때 셌어요. 그렇지. 차인태 씨가 했다는데 셌어. 맞아 그런 것들. 그리고 어렵고 정말 셌어. 근데 요즘은 좀 그래. 근데 옛날 거 우리 애들이랑 보는데 아빠 그러더니 내가 옛날 거더니 다 뒤져갖고 찾는 거야. 응?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야 아빠가 중고등학교 때 저거 하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앉아갖고 다 맞추고 그랬다. 해봐. 내가 제일 잘 맞춰. 그래서 내가 애들이 거의 경쟁 일으켜서 야 임마 아빠를 어떻게 알지 마.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생각해내고 자꾸 순발력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하여간 우리가 치매 방지 또는 기억력 이거 갖다 증진시키고 해마 운동 우리가 이번 프로를 통해서 한 말 하나 만들어 본다면 변형계 해마 운동 이렇게 AI 시대에는 정말 그런 게 점점 중요하다. 오래 살면서 그런 게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재밌으면서 그다음에 관계성도 회복할 수 있으면서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불현듯. 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습관의 변화거든요. 습관하니까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잠이 불규칙하다든지 좀 불면증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제가 체증 들고 있어, 체증이.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루틴적으로 했던 일을 못 하는 거죠. 아침에 몇 시에 산보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싫어지고 못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 규칙적인 그런 습관이 깨어지는 것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정서적으로는 이제 우울해지고요. 또 조금 이게 식욕도 떨어지고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자꾸 눈물이 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 하나의 증상이죠. 그리고 조급하고 빨리 판단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10개 얘기하셨는데 한 7-8개가 다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찔려. 네. 찔려. 제일 찔리는 게 뭔지 아세요? 뭐야? 눈물이 자주 나. 그거는 이제 노년의 남자들의 이제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꼭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물 난다라고 하는 게 감정적인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노년의 그 남자들은 훨씬 더 협조적이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공감도 잘하고 이래요. 그래서 훨씬 대하기가 좋아요. 일반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실버 산업해갖고 노인들 약간 액티브한 노인들이 그런 정서적으로 협력도 잘 되고 그런 걸 또 만들 수 있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할아버지 저도 이제 육아를 하지만 황혼 육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공감하니까 옛날 같으면 권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은 좀 떨어지고 조금 아이하고 같이 공감하는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애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이 훨씬 더 가까워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은 있어요. 또 노년기.